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재산 피해 또는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불필요한 어떤 말이나 행동들 때문에 나중에 큰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도 그 사고 때문에 꼭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시작을 하지 못하면 이 역시 또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통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청구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 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절차를 좀 간단하게 미리 알아두면 아마 그걸 팔로우하거나 또는 보험회사 상대로 클레임하면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죠. 우선 보험 클레임, 보험사에서 보험을 클레임을 받으면 먼저 하는 게 라이빌리티 먼저 과실 여부부터 규정을 짓고 그 다음에 property damage, 자동차 손실이라든지 그 외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피해 보상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 liability 먼저 determine을 해야 되는데 이 liability 과실 문제가 정확하게 100% 상대방 과실 또는 뭐 50-50 쌍방 과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property damage나 병원비, 치료비 또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 다음에 내 wage loss, 그러니까 일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본 그런 임금 손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제 보상 순서로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라이빌리티가 먼저 클리어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라이빌리티가 클리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사와 보험사 직원, 어저스터라 그러는데 이 어저스터와 대화할 때 라이빌리티 먼저 클리어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보험사 직원, 어저스터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고가 났으니 그 사고 현장, 액시던 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이 단순 재물 파손 피해만 있는 경우, 차만 뭐 찌그러졌거나 차만 고장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다치거나 부상 또는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우선 부상자나 사망자 없이 단순 재물 피해만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우선 차를 안전한 갓길로 옮겨서 정차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가 못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911을 부르고 또는 인슈런스의 커버리지가 있는 그 토우 트럭, 토우 서비스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차를 움직일 수 있거나 또는 주위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밀어서 뭐 갓길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차를 도로 갓길 안전한 곳으로 일단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이 미국 그 Vehicle Code,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세이프하게 움직이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차를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알규를 하고 있거나 거기서 시간을 지체해서 뒤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밀려 있거나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나중에 경찰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 방해에 관련한 티켓을 먹을 수도 있고요. 티켓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장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차를 안전한 갓길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안전한 갓길로 옮긴 이후에는 이제 상대방과 exchange information, 그러니까 driver license, 그 다음에 insurance 카드, 그 다음에 registration, 이 세 가지를 꼭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못했던 상대방이 잘못했던 관계없이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상대방 드라이버의 인적 사항을 꼭 기록해 두셔야 되고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데미지 난 곳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들, 만약에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스탑사인이 있으면 스탑사인, 사거리인지 아니면 프리웨이인지 이런 주변 환경 등을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 놓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포메이션까지 익스체인지 하고 났으면 바로 바이 하고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부상자가 있으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부상자가 있으면 꼭 911 콜을 하셔야 되고, 911 콜을 해서 앰뷸런스나 경찰이 왔을 때 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경찰이 이제 가도 된다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요. 경찰이 질문할 게 있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서 나중에 경찰 리포트를 떼서 그거를 증명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이 엑셀런 리포트 카드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경찰 그 엑셀런 리포트 넘버도 있고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카피를 신청해라라는 이제 간단한 설명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엑셀런 리포트 카드를 줄 테니까 그걸 받아서 꼭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현장 수습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보험회사에 액시던트 리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 리포트는 내 보험에도 해야 되고 상대방 보험 아까 인슈런스 인포메이션 적었죠? 거기다가도 해야 됩니다. 우선 부상자가 없는 경우에 내 보험에다가 리포트를 하면 내 보험에서 자차 보험으로 차 수리비가 나오겠죠. 우선 상대방한테 물론 내 잘못이 전혀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rear end case죠. T-bone collision 또는 head-on collision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옆에서 받거나 또는 정면 충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대방 과실 또는 내 과실 100%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고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내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쌍방 과실로 나옵니다. 그 집에 와서 내 보험에다가 클레임을 하고 나면 내 차 수리비는 우선은 물론 상대방한테 클레임을 해서 받아낼 수 있겠지만 상대방한테 클레임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이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대방이 라이빌리티를 인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도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고 나의 증언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 보험에 클레임을 해서 내 보험, 자차 보험으로 내 차를 먼저 고치는 게 순서죠. 그러면 내 보험에서는 나중에 상대방 보험한테 나중에 돈을 reimburse 받게 되고 서브리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서브리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다 돈을 돌려받습니다. 우선은 내 차를 먼저 고쳐야만 되니까 내 차를 먼저 내 보험으로 클레임을 해서 고치고 이때 보통 내 보험에는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죠.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틀리 페이먼이 조금 높아질 것이고 대부분 먼틀리 페이먼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디덕터블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500불 또는 1000불짜리 디덕터블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보통의 경우 자동차 수리비가 5000불이 나왔으면 내 보험회사에서는 디덕터블을 제외한 뭐 4500불이나 또는 4000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차를 고치면 되는데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게 거의 확실한 경우이거나 또는 상대방 보험도 내 보험도 똑같은 뭐 Allstate 아니면 AAA 같은 보험회사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한 게 거의 뭐 100% rear end case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디덕터블도 미리 내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고 굳이 내 아웃파켓 머니로 500불 1000불 내서 차를 찾아오면 뭐 나중에 돌려받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내 보험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차가 수리센터에 들어가서 고치는데 최소 2주 또는 뭐 한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내가 차가 없으니까 이제 렌트카를 보통 해야 되는데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렌트카를 하는데 내 보험 커버리지에 렌트카 커버리지가 대부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 있으니까 렌트카 커버리지가 내가 그것도 보험료 한 달 페이먼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터무니없이 25불
맥시멈 200불, 300불 이렇게 작게 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뭐 렌트카 하는데 25불짜리 렌트카가 없잖아요. 하루에 25불 렌트 구하려면 참 하늘의 별 따기죠. 잘 구하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렌트카 커버리지는 하루에 25불에 맥시멈이 200불인데 이 한 달 동안 차를 고치는데 내가 렌트카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00불, 3,000불이 나왔다. 그리고 25불짜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50불짜리, 60불짜리, 100불짜리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으면 일단 렌트카 커버리지에서 맥시멈 커버리지만 내 보험에서 페이를 합니다. 뭐 200불이든 1,000불이든 뭐 그렇게 페이를 하고 나머지 이제 내가 뭐 크레딧 카드로 페이를 하고 나서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그걸 이제 다시 리임버스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그 렌트카 커버리지를 청구하는 그 명칭이 이제 전문 용어로 loss of use라 그러는데 내가 내 자동차의 use를 loss한 거죠. 그래서 loss of use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property damage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불짜리 하루에 50불짜리 렌트카를 한 달을 탔기 때문에 계산을 했으니까 뭐 3,000불이 나왔다, 4,000불이 나왔다. 그런데 내 보험에서 이거를 뭐 1,000불을 커버해줬고 아직 내가 내 아웃 파켓머니로 2,000불을 페이했으니까 2,000불을 보상하시오라고 이제 상대방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클레임을 하면 상대방 인슈런스가 그걸 이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그 현장에서는 내가 뭐 다친 것 같지 않아서 괜찮았지만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목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어지럽고요, 팔꿈치도 아프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후유증이라는 건데 이 후유증이 사실은 더 심각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에 또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꼭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 어저스터한테도 내가 다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리포트할 때 미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일주일 지나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프다고 얘기해도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합의금을 줄이는데 굉장히 걔네들은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쳤다 안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 안 입었다를 미리 내가 안 입었다라고 단정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를 하고 병원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병원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 인슈런스에서도 매페이 프로비전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요즘 인슈런스 커버리지에 매페이라고 1,000불 또는 2,000불 또는 5,000불 많게는 5,000불까지도 이렇게 커버리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실 여부를 떠나서 내 보험에서 그 치료비만큼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있는 만큼 1,000불이든 2,000불이든 5,000불이든 약정된 금액만큼 내 보험에서 미리 페이를 해주는 금액을 맷페이 프로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병원을 가서 내 잘못이라고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맷페이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충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라이빌리티를 억셉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치료비와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 pain and suffering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wage loss 내가 일을 못한 거기에 대한 피해 그것들을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동차 다 수리 끝났고요. 라이빌리티 상대방이 100% 억셉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치료가 이제 다 완결됐고 치료비와 인보이스 그 다음에 메디컬 리포트들을 병원에서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끝났고 병원비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보험회사의 어저스터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클레임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디파트먼이 달라요.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케이스에는 처음 시작할 때 로우볼로 시작해요. 로우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총 병원 비용이 5,000불이 나왔는데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1,000불로 합의하자고 오퍼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500불이나 1,000불 이거 먹고 떨어져라. 뭐 그 소리죠.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면 이 과한 치료다. 터무니없이 필요 없는 그런 쓸데없는 치료들이 많이 포함됐고 이거는 excessive treatment이기 때문에 이걸 다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라는 근거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보상을 500불, 1000불이면 당신의 부상 정도에 비했을 때 합리적인 세틀먼트 보상 금액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부터 뭐 내 병원비 3,000불, 5,000불 플러스 내 페인 앤 서퍼링 그다음에 웨이지 러스까지 다 받아내려면 얼마나 힘든 이 절차를 겪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아무리 아규를 해봐야 어저스터들은 대부분 한 똑같은 얘기가 자기들이 디터민한 이 리즈너블한 세틀먼트 오퍼 외에 또 생각해야 될 만한 또 추가적으로 애들을 해야 될 만한 어떤 뉴 에비던스가 있으면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 똑같은 소리, 이 소리를 늘 합니다. 그러면 클레임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새로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excessive treatment이라고 해가지고 다 깎고 1,000불밖에 안 주겠다는데 500불밖에 안 주겠다는데 이게 excessive treatment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뉴 에비던스를 일반인이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없죠. 그러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500불 먹고 떨어져라, 1,000불 먹고 떨어져라 여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변호사들이 뭐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그걸 다 오버컴하고 다 세를을 적절한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를 보고 케이스를 마치겠지만 만약에 변호사한테 로우볼로 500불, 1,000불을 제시했을 경우에 변호사는 그 어저스터하고 딜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어저스터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트레인이 덜 됐거나 아니면 그 사운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레터를 써서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다른 어저스터로 교체해라. 이 사람하고는 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레터를 보내가지고 경고문이죠. 노리스를 보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변호사와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도로 이제 트레인된 그런 어저스터와 이제 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5,000불, 6,000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세틀먼이라고 한다면 병원비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합의 금액이다라고 변호사들은 봅니다. 그러니 나의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이 배상 금액이 내 병원비의 한 3배 정도 맥시멈이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터무니없이 500불, 1,000불 로우볼은 항상 거절을 하시고 계속 싸우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 인슈런스 어저스터들이 변호사 사무실과 딜을 했을 때 2배 또는 3배 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하고 끝나는 이유가 이 케이스가 합의가 안 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심원 재판을 거의 99%, 100% 하게 되는데요. 배심원들 앞에 선 보험회사 측 입장이 별로 그렇게 배심원들한테 썩 유쾌하지 않죠.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은 다친 사람이고 피해자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돈 몇 푼 더 아끼고 안 주려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대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행태들이 배심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별한 경우에는 3배 이상 배상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 2배에서 3배 정도의 합의가 도달하면 재판 안 가고 거기서 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를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윌리스 사인을 하게 되죠. 윌리스를 보고 내가 합의한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시면 체크가 날라와서 케이스는 종료하게 됩니다.